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제가 수집한 앤디 워홀 작품을 출품할 수 있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이번에 앤디 워홀이 레코드 앨범의 커버를 장식한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앤디 워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팝아트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1928년에 태어나서 87년에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70여 종의 그 레코드 커버 아트를 하셨습니다. 앤디 워홀은 미술 쪽에 집중된 그런 작가이긴 하지만 원래 평소에 대학 때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내에서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 잡지 표지에 음악과 관련된 드로잉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앤디 워홀이 1940년대 후반부터 앨범, 레코드 커버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거긴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예술적 기량을 통해서 음악을 미술로 그려낸 그런 엄청난 작품들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데에 주목을 하고 앤디 워홀이 생전에 했던 그런 작업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워낙 앤디 워홀 작품이 유명해지기 때문에 앤디 워홀 작품을 레코드 커버 아트로 발전시킨 그런 앨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전과 사후에 앤디 워홀의 그 숨결이 닿아 있는 그런 레코드 커버 아트로 전시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앤디 워홀이 생전에 남기신 작품은 아직 총 몇 점이다라고 명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앤디 워홀이 처음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앨범 커버 아트에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앤디 워홀이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레코드 회사의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우리가 표면적인 레코드를 통해서 그것이 워홀의 작품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워홀의 이제 카탈로그 레전에 전작 도록이 나오게 되고 워홀을 연구하게 됨에 따라서 앤디 워홀의 작품 경향이 보이는 레코드를 찾게 되고, 그것을 또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면서 앤디 워홀의 커버 아트가 매년 한두 개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요. 새롭게 발견된 커버 아트가 있을 경우에 이제 수집을 계속 하게 되니까 아마 워홀 생전 작품으로는 한 70여 종이 있는 것 같고요. 70여 종이 나와도 그 70여 종이 여러 국가에서 다시 발매가 될 때 커버 아트의 색깔을 달리하거나 문자를 달리하거나 그래서 많은 바리에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워홀 생전의 작품만을 따져도 한 120여 점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후의 작품은 한 100여 종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300여 점 정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음악학을 전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근대기에 유성기 음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에 취입된 한국의 전통음악을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근대기에 우리 음악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성기 음반을 거쳐서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장시간 음반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LP라고 하는 그런 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LP를 수집하게 되면 그 LP 자켓에 그려져 있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흥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영화음악 음반을 또 수집하면서 우리나라의 포스터나 그런 스틸컷이 사라진 그런 영화들도 발굴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나라 말고 해외의 앨범 커버 아트로서 정말 좋은 사례가 무엇이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앤디 워홀이야말로 정말 적임자다.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이렇게 음악으로 그려내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홀의 음반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수집을 하게 됐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앤디 월 커버 아트 300여 점이 저에게는 다 소중하죠. 그래도 또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을 담고 있는 음반이 있습니다.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월은 1940년대 말에 카네기 멜론에서 교지에 표지 드로잉을 하면서 아주 간략화시킨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 하는 그런 드로잉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로잉을 여러 차례 음반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반에 인어로 등장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쿨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재즈 음반에 또 천사로, 가브리엘 천사로 등장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발매된 음반을 일본 빅타사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맨델스존 결혼행진곡을 음반을 취입해서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커버 아트에는 노란색 바탕에 천사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일본 빅타에서 만든 7인치짜리 조그만 음반에는 분홍색 바탕에 노란색 선으로 천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음반이 굉장히 귀해서 전 세계에 한 2-3장 발견됐을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그려져 있는 그 음반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앤디 월이 그러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도 좀 살펴봤어요. 음악적으로 월이 만든 음반 중에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바나나가 그려져 있는, 스티커로 벗겨낼 수 있는 바나나 음반하고 스티키 핑거스라고 하는 그 음반을 보면 지퍼가 실제로 음반에 달려 있어서 지퍼를 열어볼 수 있는, 청바지 지퍼를 열 수 있는 자켓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백판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음반들은 내용상 한국에서는 금지될 수밖에 없는 음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스티키 핑거스라고 하는 음반인데, 그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한국에서 백판으로 나왔어요. 이 백판들을 모아보면 그 색깔 변화가 아마 월 작품을 다시 보는 듯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맨델스존 결혼행진곡이 있는 그 음반과 이 스티키 핑거스의 우리나라 백판을 제일 좋아합니다. 앤디 월 커버 아트에 대한 그 연구가 그래도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서는 좀 진행이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앤디 월 전시를 굉장히 많이 기획해서 하고 있지만, 그 LP 커버 아트를 다 전시한 경우는 아마 창동에서 했던 전시 이후에 지금 통영 전시가 2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을 그려낸 이런 전시는 사실은 되게 소중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이 월 커버 아트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 매년 어떻게 월의 커버 아트를 발굴을 해내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다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월의 커버 아트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경매 사이트를 가서 음반을 구하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음반들이 도매업자들이 벌크로 사서 한국에 수입하는 그런 좀 저가 음반들 사이에서도 제가 계속 찾죠. 발굴을 하죠. 보물찾기 하듯이 음반들을 찾아내서 수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반 수집이라고 하는 모든 수집가가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음반을 구했을 때 엄청나게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저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왔는데요. 못 찾았던 음반들을 몇 년간 수색을 하다가 찾아냈을 때의 기쁨, 그건 정말 크죠. 근데 제가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이번 통영 전시처럼 제가 연구하고 수집했던 월의 커버 아트를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슬도 모아서 끼워야 보배가 되잖아요. 찾아낸 이런 자료들을, 또 연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것들을 같이 즐겁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즐겁습니다. 앤디 월의 작품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사람들이 앤디 월 작품을 하나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몇 억, 수십억까지 하잖아요. 근데 월이 추구했던 예술은 대중과 함께 즐기는 예술이었어요.
요즘 복제 시대에 복제품이 아우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현대 예술 또 근현대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5월의 자료는 일종의 근현대 자료죠.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에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몇 억, 수십억짜리 실제 5월의 작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앨범 커버 아트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음반을 하나 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전시처럼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한다면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수집한 앨범 커버 아트를 실제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정말 비싼 작품은 아니지만 5월의 작품을 본인이 소장한다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5월의 작품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 음악을 그리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저도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또 이걸 기회로 우리가 LP를 모으는 수집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 보시고 또 온라인도 하시고 그래서 5월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장하고 연구했던 결과를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